안녕하십니까. 일과의 정석 생명과학 파트를 맡은 12기 남도균입니다. 3강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3강에 들어가기 전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우선은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원핵세포 자체는 우선은 크기가 진핵세포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원핵세포 자체는 세포막이 있고 진핵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전 물질 자체도 원핵과 진핵은 차이가 있는데요. 원핵 자체는 원형 DNA 오직 하나만 있고 진핵세포는 선형 DNA가 여러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원핵세포는 염색체가 있고 진핵세포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핵막 자체는 원핵세포가 핵이 없다 보니 핵막이 없고 진핵세포는 있습니다. 막성 세포 소기관 역시 원핵세포는 없고 진핵세포는 있습니다. 또 리보솜은 원핵세포는 70S 리보솜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진핵세포는 80S 리보솜이라는 리보솜을 가집니다. 세포벽 자체는 세포벽도 이게 성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 구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세균의 세포벽 이름을 저희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데 그 펩티도글리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이. 하지만 진핵세포를 가진 생물들의 예시 중 식물은 셀룰로스라는 세포벽을 가지고 균류는 키틴이라는 세포벽을 가집니다. 생물 예시는 당연히 원핵 세포에는 세균이 있고 진핵세포에는 이러한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0S랑 80S라고 하는 거는 무게의 단위인데요. 살짝 일단 리보솜 자체가 세포 안에 있는 또 작은 세포 소기관이다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측정을 할 때 그 질량 자체뿐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생겼나, 막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얘네 두 개가 무게를 원래는 딱히 실제로 얘네들의 크기가 크면 영향을 안 미칠 건데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모양까지 무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작은 것들을 측정할 새로운 단위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 침강계수입니다. 침강계수 자체는 나중에 교과서나 전공서를 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침강 속도를 구심과 속도로 나눈 것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그냥 새로운 작은 것을 측정하는 단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아래에 보시는 건 제가 그린 원핵세포인데요. 실제로 이은영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각각의 구성은 그냥 알고 있으면 좋지만 어차피 나중에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훑고 가시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건 캠벨에서 제가 가져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좀 구체적인 모습을 그린 건데요.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다 뜯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세포 소기관과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배울 건데요. 앞에서 말했듯 비막성 세포 소기관, 막이 있지만 이중막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와 단일막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 나눠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막성 세포 소기관입니다. 얘들은 막이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리보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리보솜 자체는 우선은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된 두 개의 단위체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 단위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막으로 쌓여있지 않고 거치면 소포체에 붙어 있다. 이거는 나중에 소포체 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런 거치면 소포체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질에도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m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이게 리보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또 간세포와 같이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포 골격입니다. 굉장히 외울 부분이 많은 파트인데요. 우선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형태 유지, 세포 소기관의 위치 유지 및 이동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 자체는 캔벨에서 제가 따온 그림인데 실제로는 수업 때 이렇게 어렵게는 하지 않고요. 그냥 사진 참고용으로 그냥 가져온 거고요.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파트는 이 아래에 있는 제가 직접 만든 표인데요. 실제로 이 수업 시간에 한 표고요. 전부 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일단은 세포 골격 자체는 총 3가지를 배웁니다. 세포 소기관,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섬유입니다. 구조 자체는 이렇게 그림 보시다시피 이건 그냥 묘사한 거니까 그림과 같이 생겼지만 각각의 구조가 단백질이나 소단위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확대를 해보시면 튜블린 이합체라고 있는데 튜블린 이합체가 뭐냐? 여기 초록색과 파란색 보이시죠? 얘네 두 개가 하나하나씩 짝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알파 튜뷸린, 파란색을 베타 튜뷸린이라 해서 이 알파, 베타가 하나로 있다라는 게 튜뷸린 이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합체들이 여러 개 줄 서 있죠. 줄 서서 이런 살짝 속이 빈 관 같은 모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세소관의 역할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외워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압력에 저항한다 라는 거를 다른 것과 비교되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세섬유인데요. 두 개의 서로 꼬인 액틴 나선, 액틴 나선 이거에 대해서는 근육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또 여기서 구성하는 게 구형 액틴 단백질, 이것도 근육 가면 완전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막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기능에서 장력에 저항한다. 마지막 중간 섬유는 이렇게 길게 케이블로 꼬인 섬유성 단백질이다. 얘네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포에 따라 다른 단백질로 각각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장력에 견디는 요소라고 써져 있죠. 압력, 장력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표도 잠깐 정지해서 보십시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체입니다. 한 쌍의 중심립으로 되어 있고 두 개의 중심립이 직각으로 위치해 있다. 이 그림인데요. 그냥 묘사가 이렇지 이 그림, 이 구조 자체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중심립 자체는 3개의 미세소관, 이렇게 3개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다발 9개가 둥글게 배열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9+0 구조라고 한다 라고 써져 있죠. 구조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세포 분열 시에 방추사 아시죠? 저희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방추사 형성에 관여를 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편모와 선모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원핵세포 할 때 편모와 선모를 잠깐 봤었죠. 이 편모와 선모, 얘네들은 2개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다발 9개가 둥글게 배열되어 있고 중앙에 2개의 미세소관이 있는 9+2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9+0 구조와 9+2의 구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아래 이 빈칸을 채워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선모입니다. 선모 자체는 길이가 굉장히 짧고 여러 개가 한 번에 노적기 형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집신벌레가 그 예시로 있고요. 두 번째로 편모입니다. 편모는 저희가 성교육을 할 때 많이 봤겠지만 길이가 굉장히 길고 수가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자 있죠. 정자가 이 편모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 자체는 식물세포의 바깥쪽에서 형성하고 세포벽을 제가 주성분이 이전 수업에서도 말했듯이 셀룰로스였죠. 네, 그래서 셀룰로스이고요. 또 얘네들은 세포 보호 및 형태 유지, 식물체의 지탱이라고 써져 있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 모르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 솔직히 말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다른 물질들도 저희 수업 시간에는 했거든요. 뭐 리그닌이라던가 아니면 수베린, 큐틴 이렇게 하면서 각각을 배운 것 같은데 지금은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간단히 언급한 거라서 지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1차 세포벽 자체는 어린 식물 세포에 있는 얇고 유연한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던 세포벽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간 라멜라는 그냥 진짜 중간에 있는 이러한 친구고요. 또 이러한 중간 라멜라와 1차 세포벽 사이에서 생기는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2차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배워볼 것은 투과성인데 세포막,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막 자체는 선택적, 굉장히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 투과성을 띠고요. 세포벽, 여기서 나온 세포벽은 전투과성이라 해서 전부 투과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택적 투과성은 이유가 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전화, 양전화를 떼서 막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방금까지는 막이 없던 세포 소기관들을 배워봤다면 이번엔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서 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이 2개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입니다. 핵은 저희가 많이 알죠? 그 세포마다 핵이 있는데 그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을 합니다. 또 그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을 제가 사진을 옆에 가져왔죠? 이 사진을 잘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을 크게 3가지로 나눠봤고요. 뭐 요 안에 염색질도 있겠지만 염색질은 제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뺐습니다. 첫 번째로 핵막입니다. 핵막 역시 이중막 구조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핵공들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들이 핵공인데 핵공들은 핵과 세포질의 물질 이동을 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염색질 제가 써놨네요. 그림에서 제가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염색질 자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열기 때 응축해서 염색체를 얘가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기가 되어야서만 저희가 아는 그런 염색체들이 관측이 가능합니다. 또 인 자체는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그 이 P 얘가 아니고요.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고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그리고 얘 자체가 리보솜을 합성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앞에 배웠던 그 리보솜을 세포 소기관. 그리고 감기 때만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요 안에 보이시죠? 네, 이제 두 번째로 배워볼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막성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저희가 배울 때는 흔히 세포호흡이 일어난 장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호흡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해봤고요. 또 이 세포호흡 자체는 사실상 화학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유기물 자체를 ATP로. 그래서 얘는 화학 에너지로 변화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막과 외막이 이중막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게 옆에 그림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요런 이게 내막이고요. 밖에 있는 이러한 외막을 합쳐서 이중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막 구조를 띠고 있고요. 내막 자체는 크리스타를 형성합니다. 크리스타가 이 내막 있죠. 이렇게 계속 아무튼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내부에서 내막이 둘러싸져 있는 이 구조 자체를 저희가 크리스타라고 부르거든요. 밑에 보시면 크리스타라고 해서 전자전달 효소, ATP 합성 효소 등이 이 크리스타 이 막 공간에 존재를 하겠죠. 기질 자체는 이 크리스탈을 띠고 있는 것 안에 여기 안에 물질들이 또 있겠죠. 왜냐하면 내막 안에는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기질이라고 하고요. 이 기질은 DNA, RNA, 리보솜 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막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얘 자체도 간세포와 근육세포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 즉 세포호흡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생성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는 곳에 많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식물에서 저희가 배웠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죠. 또 광합성의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놨고요. 광합성 자체는 저희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포도당과 같이. 그리고 얘는 내막과 외막 구조가 또 이중막, 제가 사진을 또 준비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처럼 내막과 외막이 이중막을 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요 안에 초록초록색들 보이시죠? 이렇게 동전같이 쌓여져 있는 애들, 이러한 애들을 저희가 이 동전 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네, 이걸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를 저희가 그라나라고 하거든요. 그라나와 엽록체의 기질인 또 이러한 애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스트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라나와 스트로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좀 보자면 틸라코이드 막 자체는 막에는 어떤 게 있냐? 광계, 광합성 색소, 엽록소 같은 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트로마 이런 기질에는 효소, DNA, RNA, 리보솜 등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엽록체 자체는 스스로 복제, 증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미토콘드리아가 똑같은 말이 있었죠. 네, 스스로 복제와 증식이 가능하다. 이 이유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가지는 DNA와 RNA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DNA, 원래 있던 DNA랑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외부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이죠. 외부에 있던 애들이 저희 몸에 들어가서 계속 살면서 공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파트가 제가 맨 마지막에 준비한 진핵세포의 진화인데, 이 파트 자체는 지금 여기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금 4단원, 5단원쯤 가야지 다시 하기 때문에 언급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좀 넘어갈게요. 네, 이제 엽록체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이제는 이중막, 앞에까지는 이중막이었다면 이제는 단일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포체가 있습니다. 소포체 자체는 납작한 주머니와 관이 연결된 구조물로 단일막, 당연하죠. 단일막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세포 내에서 물질 수송,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 수송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얘가 핵이고 이 핵 밖으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소포체 막의 일부가 핵막과 이렇게 핵막과 연결돼 있어야지 당연히 물질이 이동하겠죠. 연결되어 있으며 소포체 내부도 연결되어 있어 소포체를 통해 물질이 이동한다. 이동 통로란 말이죠. 결국에는 소포체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많죠. 근데 이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짜 생긴 거 굳이 그대로 한 거라서. 첫 번째는 거친면 소포체입니다.
진짜 표면에 아까 리보솜이 이 소포체에 붙어 있다고 했죠?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있다고 해서 거치면 소포체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리보솜인데 파란색이 소포체고요. 그래서 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는 애들을 거치면 소포체, 그리고 여긴 안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안 붙어 있는 애들을 또 소개할 겁니다. 안 붙어 있는 애들을 저희가 굉장히 매끈하다 해서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죠. 이런 거치면 소포체의 특징을 알아보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가공하고 운반해줍니다. 소포체는 아까 물질 수송의 통로라고 했죠. 또 합성된 단백질을 소포체의 막의 일부로 둘러싸 수송 소낭을 만들어 골지체라고 하는 친구로 이동시킵니다. 수송 통로인데 살짝 트럭을 이용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얘네가 골지체 본체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 중에 일부를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뜯어내서 이거와 같이 지금 뜯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건데 이 기관 자체를 저희가 바로 뒤에 배울 골지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예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매끈면 소포체 자체는 인지질, 지방, 스테로이드 등 지질을 합성한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단백질이었죠. 오타가 있네요. 단백질이고 얘는 지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얘는 이거는 특별한 거라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독성 물질을 해독할 수 있고 칼슘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는 그냥 읽어주시고요. 이제 다음 단일막 세포 소기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자체도 굉장히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나가 층층이 쌓인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를 저희가 구조를 다르게 지금은 안 말하군요. 네, 그거는 전공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구조를 따로 말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단일막이고요. 또 이러한 소포체에서 이동해온 아까 그 트럭으로 이동해온 단백질이나 지질들을 여기서 이제 변형을 시킵니다. 물질이 운송되어 왔으면 여기서 변형하고 또 마지막에 나갈 때 포장까지 포장하여 세포 밖으로 수송하거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그냥 이동시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소포체에서는 이 핵 안에서 물질들을 받아서 수송을 해줬다면 이 골지체는 수송한 것을 변형하고 포장해서 수송, 세포 밖으로 수송, 다른 세포 부위로 수송, 그냥 중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림 보셔도 얘도 트럭으로 받고 트럭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효소, 호르몬,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겠죠.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골지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리소좀입니다. 아까 리보솜과 이름이 비슷한데 잘 외워주시고요. 옆에 그림과 같이 골지체에서 생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나온 것들이 리소좀이라고 하고 이 리소좀은 단일막 역시 단일막이고 요 안에 굉장히 위험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가 아직 배우진 않았을 텐데 굉장히 분해를 잘하는 효소고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소화라고 하는 게 그냥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이 안에 이 공들이 가수분해 효소고 이 공들이 만약에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소화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액포입니다. 중심 액포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식물
세포에 존재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얘 역시 단일막입니다. 식물 세포의 pH 아직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성과 염기성 아니면 중성 그 적절한 양을 이 친구가 맞춰주고요. 또 세포 내 수분량, 이 액포 내에 솔직히 거의 물과 같은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수분량과 삼투압을 조절해준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는 크지만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친구입니다. 또 영양소, 노폐물, 독성물질, 색소 등을 저장하고 성숙한 세포일수록 발달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성숙한 세포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액포의 크기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옥시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역시 당연히 단일막이겠죠. 또 물질의 산화와 그것의 산화로 인한 과산화수소를 분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물질이 이렇게 산화됐잖아요.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산화수소를 이 퍼옥시좀 친구가 H2O와 산소, 물과 산소를 분해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 과산화수소는 굉장히 인체에 해롭거든요. 다른 물질을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라디컬이나 이런 과산화수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몸에. 그래서 이 퍼옥시점이 분해를 해줌으로써 안전한 물질로 저희 몸을 지키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퍼옥시점 자체는 지방산을 분해시켜서 미토콘드리아, 아까 에너지 만드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알코올이나 아니면 해로운 물질 같은 거를 또 독성을 제거해 주는데 그 제거하는 원리 자체는 얘네들에 붙어 있는 그 수소 부분을 산소로 전달하면서 독성을 제거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독성 제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글리옥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퍼옥시점에 변형된 단계거든요. 어디 있냐면 식물의 씨앗에 존재하긴 하는데 식물 씨앗에도 지방 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지방을 당으로 전환해서 당으로 전환해서 싹이 틀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냥 씨앗 안에 있는 퍼옥시점이고 이 글리옥시점은 지방산을 당으로 전환해서 싹 틀 때 에너지를 제공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그냥 정리 겸 내막계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내막계는 흔히 그냥 말하면 진핵세포를 기능적인 구획으로 나누는 막성 세포 소기관의 연결망이라고 하면 됩니다. 구성은 이렇게 있는데요. 핵막,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소낭,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되면 얘네들이 하나다라는 게 배울 건데요. 솔직히 얘네들은 어떤 설이 있냐면 전부 하나다. 그렇지만 이렇게 점점 안으로 파고들면서 단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기능적 차이로 인해서 명칭과 구조가 좀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바뀐 것들이 핵막, 소포체, 골지체 등등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다 라는 설이 있는데, 또 이것도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은 언급 안 할게요. 이거랑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만 읽어보시고요. 얘네들이 뭔지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제가 외부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막계가 아닌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 봤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핵막, 그리고 세포막, 그리고 얘가 소포체, 골지체가 있죠.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하나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의 패곡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진 게 이 핵막에도 이어져 있고요.
이 소포체도 이어지고 골지체도 이어지고, 이 골지체가 마지막 순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마지막에 세포막과도 연결되면서 바깥의 막과 안쪽의 막이 하나의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내막계의 정인데요. 하지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트럭, 소낭이나 아니면 리소좀과 같은 트럭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걔네들이 내막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역할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얘네들은 딱히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역할이 곧 얘네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막계가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납득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강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처음으로 알아보고, 그 진핵세포, 여기 있는 세포 소기관이 진핵세포의 소기관인데, 그 특징, 즉 막이 있냐 없냐, 막이 몇 층이냐에 따라서 나누면서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포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교과서에 있길래 엑스트라 영상으로 제가 추가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우선은 이 파트 자체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암기를 해야지 나중에 4강, 5강을 들으실 때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쓱 한번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전부 배운 거고요. 잠시 영상을 스톱해서 오늘 배운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시고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복습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